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미 연준 주요 인사들의 연설도 있었고요. 미국 상무부에서 소식도 하나 전해졌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준 인사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화당이 임명한 연준 인사들과 일부 지역은행 총재들이 주로 올해 표결권, FOMC 투표 표결권이 없는 지역은행 총재들이 매파 인사에 속하고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고요. 민주당이 임명한 연준 이사들과 올해 투표권이 있는 일부 지역은행 총재들은 대부분 비둘기파에 속하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대표적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22일 시카고 연방은행이 주최하는 코로나 이후 노동 참가라는 주제의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시장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연준 인사들이 직접 듣는 게 목적이고요. 이 자리에서 보우만 인사는 축사를 했고 굴스비 총재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통화 정책보다는 팬데믹이 젊은 층의 삶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우만 이사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서 18세에서 24세의 취업자 비율이 팬데믹 직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한창 일할 25세에서 54세의 생산인구의 공유를 오히려 앞질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을 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 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 해결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불스비 총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의 삶과 계획이 바뀌었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시간으로 25일 금요일 밤 11시 5분에 있는 잭슨홀 미팅, 즉 여기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겠죠. 작년처럼 증시에 강한 쇼크를 줄 거냐 아니면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발언을 해서 안도 랠리를 가져오느냐가 관심인데요. 더불어 물가 목표제 2% 그리고 중립금리를 어떻게 둘 거냐, 변화를 줄 거냐에 대한 논의가 되느냐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조금씩 회빙 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이후에 미국 국무장관, 재무장관, 기후특사에 이어서 지난 러먼더 상무장관이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어제 상무부가 중국 기업과 기관의 27곳에 대해서 미검증 명단에서 제외를 했죠. 제재를 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러먼더 장관이 셰펑 주미 중국 대사를 공식 석상에서 중국 대사 부임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양국이 안보와 첨단 기술을 두고서는 경쟁을 하되 다른 분야에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나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최근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주식 시장이 다소 주춤한 상황인데요. 주식 대체제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오늘도 그렇지만 뭐 미국 증시, 뉴욕 증시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급등락을 반복하죠. 어제 오늘 혼재세였지만 그 전에는 미국 국채발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상당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 5% 이상의 이런 상황에서 확정금리 상품을 준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상품이 머니마켓 펀드, MMF입니다. 대부분 국채를 비롯한 단기 채권에 투자해서 확정 수익을 주는 상품이죠. 보통 이때까지는 수익률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세수가 부족한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단기적으로 늘린 것도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이달 들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3.87%에서 4.3%로 급등을 했고요. 1년 만기 국채 금리도 연초에 비해서 0.3%포인트 올라서 연 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 금리에 연동된 MMF 수익률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미국 내 100대 MMF의 평균 수익률은 연 5.15%입니다. 이건 1999년 이후 2024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즉 저금리 시대 때만 해도 주식 외에는 거들떠볼 수 있는 투자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투자 패러다임이 뒤집혔다라는 거죠. 이런 머니 무브로 인한 건데요. 위험 기피 성향이 강해지면서 주식 외에 투기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힐드 회사채 펀드도 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회사채 펀드에서 돈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하이힐드 회사채 펀드에서 11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라고 하고요.
비교적 안전 상품이다라고 하는 배당주도 옥석이 가려주고 있습니다. 수년간 S&P 500 구성 종목 중에서 절반 이상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했었는데요.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미국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은 500개 업체 중에서 52개, 10개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고금리 시대가 얼마나 오래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머니 무브와 투자 성향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